김대호 박사님과 오늘 주목해볼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롯데, 현대기아차, 소니, 혼다,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어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네, 박사님, 이 형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주주 제안이 다 부결이 됐습니다. 동생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까? 예, 지금 롯데의 큰형 신동주 회장이 이번 롯데홀딩스 주총에 요구한 주주 제안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 3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신 신동주 씨를 이사로 좀 선임해달라. 원래 롯데홀딩스의 이사였고 대표였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른바 동생의 난에 의해서 쫓겨났었죠. 이제 이 대목을 정상화시켜달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 이 분이 한국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실형을 판정받았지 않느냐, 이런 분을 어떻게 롯데에 이사로 둘 수 있냐 해서 롯데홀딩스에서 좀 해임시켜달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번 기회에 아예 정관을 바꾸자.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특히 그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그만두게 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닌데, 이 결국은 그 신동주 형의 주장은 자신을 받아주고 동생은 내쳐라,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8차례에 걸쳐서 2016년부터 8차례에 걸쳐서 안건을 제안을 했는데 모두 부결이 됐고, 일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형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 왜 이렇게 형제간 사이가 안 좋습니까? 네, 돈을 남겨놓고 또 아버지인 신 회장께서 자산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결국은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는 것도 있지만 선대 회장의 지분 정리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형은 왜 이렇게 연전연패하느냐? 사실 형이 지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현재 롯데의 지분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전부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라는 회사를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롯데의 경영권이 판도가 갈리는데요. 롯데홀딩스는 일본에서 상장사가 아니거든요. 롯데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는 종이 만드는 회사 광윤사라는 곳이에요. 그 광윤사의 1대 주주가 바로 신동주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1대 주주고, 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따라서 사실상 자기가 롯데홀딩스의 적장자고 지배주주라고 본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 광윤사의 주식이 5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연합군을 장악하느냐가 중요한데, 롯데 임원 지주, 종업원 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직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신동빈 회장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50%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신동빈 회장의 동의 없이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경우죠. 근데 이 동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이러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냐. 그런데 그것은 신동주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죠. 사실 자기가 바위고 신동빈 회장이 계란이지, 내가 우선 형이고 주식도 더 많은데 어떻게 내가 계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분 구성상으로 연합군을 편성했을 때는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죠. 자, 이번에 8번 주주 제안에 또 실패하고 나서도요, 다시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하겠다. 주주 제한은 자기가 최대 주주니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현재 지금 롯데 경영이 지배구조 엉망이니까 롯데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해마다 주주 제한을 해서 계속 자기의 복귀 시도 또 동생의 제거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롯데가 부산에 107층짜리 롯데타워를 짓겠다고 약속을 한 게 2000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데 이거 아직 안 지켜지고 있다. 18,000개 일자리 창출되고 관광객 몰려든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지키냐? 롯데가 이미 2차례 약속을 어겨서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의심의 눈초리가 거둬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부산을 다녀왔어요. 네. 부산 사람들 민심이 롯데를 향해서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대한민국 제2롯데월드 지금 그림에 조감도가 나오는데 저 위치가 부산에 영도딸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부산시청이 저기 있었거든요. 네. 저 시청을 헐고 그 자리를 이제 부산시청은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가지고 재계 우리나라 재벌들끼리 상당한 경쟁을 벌였는데 저 땅이 워낙 노루묵입니다. 저기가 부산 항구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광복동, 남포동을 두고 있는 부산 구도심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엑스포를 하는 그 북항의 중심 지역이기도 해요. 네. 근데 롯데가 저기를 이제 그 혜택을 받아서 당첨이 됐어. 거기서 건물을 짓기로 돼서 지금 건물을 일부는 지었습니다. 특히 거기는 땅도 없는데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바닥까지 메워서 땅을 짓기로 하고 롯데에다가 전량 분양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조건은 이제 거기다가 제2롯데월드를 짓는다, 107층짜리를 짓는다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약속을 바꿔서 조금하게 짓겠다 이러는데 또 이제 부산 시민들이 흥분하는 것은 거기에 유통업체, 돈이 되는 백화점은 지어가지고 임시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은 옆에 건물, 오피스텔 같은 걸 짓기로 한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것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롯데와 부산은 뭐 프로야구도 있고 또 현대 회장이 그 부근 출신이고 해서 상당히 부산 사람들의 롯데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애정이 배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롯데가 공유 수면 매립지에다가 백화점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롯데타워 지어가지고 지역사회 공헌을 부산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랜드마크를 크게 올려서 지역사회 공헌을 믿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롯데타워의 주거시설을 포함해서 분양장사로 수익을 내려고 의도적으로 타워 건립을 계속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의 언론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분양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 시민을 볼모로 지금 거대한 어떤 거짓말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다를 메워서 그 영도다리와 부산대교에 정말 목중에서 노루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바다까지 메워서 땅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사무실을 짓겠다 했다가 느닷없이 롯데가 계획을 바꾸어서 그 안에 아파트를 짓겠다 허가해달라. 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중앙대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일단 분양을 받으면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게 부산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곳에 아파트는 안 된다고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파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시설로 이미 설계를 해놓고 또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거란 말이죠. 중간에 느닷없이 아파트를 넣고 되니까 마치 롯데는 부산의 시가 아파트 건설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펴가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거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임시 허가를 낸 그 부산 백화점
롯데가 그 지역에 공유수면 지역에다 만든 백화점. 네. 그게 임시허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영업이 종료됐으니까 그가 종료되면 그만하라 이랬더니 롯데에서 선전전을 해가지고요. 뭐 3만 명인지 3천 명인지 그 수많은 롯데 직원들 어쩌라고 우리 롯데 허가를 종료시키느냐. 네. 이렇게 해서 마치 부산시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전을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롯데가 계약을 그동안에 여러 번 어겨서 더 이상 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법에 어긋난다, 해줄 수가 없는데 마치 부산시가 잘못한다는 식으로 역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롯데의 홍보전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현대 기아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주가 5% 넘게 빠졌고 기아도 6%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투심이 좀 얼어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사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우선 검찰이 뭐 100명이 훨씬 훌쩍 넘는 대규모 수사단을 급파를 해서 전격적으로 현대 기아차 독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무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독일 같은 회사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영장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구조임을 감안을 할 때 독일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 혐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디젤 차에 그 조작된 그 기계를 부착을 해서 결국은 연방 정부의 배기량 규제를 벗어나갔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보다도 독일에서는 이 디젤차, 경유차의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들이 국민적 어떤 공분, 사회적 범죄로서 굉장히 크게 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저게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 이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 기아에 엄청난 파고가 올 수도 있고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고 또 관계자들이 구속당할 수도 있는 네. 초대형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좀 잠잠한 편인데 유럽 언론이나 미국 언론들은 독일 검찰의 현대차, 기아차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디젤 게이트 이후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사 확대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원래 히틀러가 2차 대전 이전에 만든 국민차 프로젝트로 만들었고요. 또 독일 사회에서는 기술의 상징 또 자동차의 대중화에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아온 회사인데 2015년에 터진 디젤 게이트 때문에 그 경영진이 전부 옷을 벗고 교도소 상당수가 교도소를 가고 자금도 많이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도에서 이 폭스바겐이 상당히 밀려 있고 결국 전기차 개발도 다른 회사에 늦어지게 된 한 요인이 됐는데요. 현재 이 디젤 게이트는 2015년에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저감 장치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스량을 조절해서 속였다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 폭스바겐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거로 드러나면서 엄청난 금액을 물어줬죠. 그런데 이게 그 폭스바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부품을 댄 보쉬라든지 많은 자동차 부품 제공 회사들이 독일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 기아차에도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혐의가 최근에 일부 언론에 좀 보도가 됐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디젤 게이트가 현재 폭스바겐에서 현대 기아로도 넘어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 물론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가 주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는데요. 결국 부품업체들의 그런 제안에 현대가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현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 부품사에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장착을 했다면 조금은 범죄가 좀 덜하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현대가 부품사하고 공모했다. 이러면 이것은 회사의 거의 현대차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소니와 혼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 전자업체 소니가 혼다 자동차와 협력을 해서 전기차 업계 1위 테슬라 공략에 나섰다는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소니와 혼다 이미 저희 잘 알고 있지만 어떤 회사이고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각각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번에 소니와 혼다의 모빌리티 회사, 연합회사 설립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이제 시작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소니의 장점과 혼다의 장점이 합쳐지면 전기차 혁명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회사 한번 보면요. 혼다는 모빌리티 개발, 특히 전 세계 오토바이는 혼다라 장악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죠. 네. 차량 면에서도 특히 산업용 차량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자동차 3대 메이커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어큐라라든지 어코드, 시빅, 골드윙 이런 차나 오토바이들이 다 혼다 제품이고요. 이게 1948년 혼다 소이치루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이게 일본 해방 이후에 사실 일본이 해방했다보다 일본은 패전이죠. 일본이 패전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더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첫 회사가 바로 이 혼다입니다. 네. 미국과의 어떤 타협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지원을 받고 다시 일어섰죠. 이 혼다 소이치루라는 사람이 사실 소니 창업자하고 친구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혼다와 소니는 친구지간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혼다는 1948년인데 소니는 1946년 마사루가 창업을 했죠. 2살 차이지만 친구단 말이죠. 일본 역대를 통틀어서 최대 또 최고의 전자회사고 요즘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세계 1위로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지 센서 부분이 강합니다. 이미지 센서가 강하다는 것은 자동차, 전기차, 자율차로 갔을 때 길거리 지나가는 상황을 빨리 판단해야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다의 자동차 기술과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이 합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니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말과 영국의 미국 영어에서 합해져 왔는데요. 어린아이 소리, 미래를 향한 소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상표가 상당히 귀엽다 해서 미국에서도 일본 회사지만 마치 이게 착각을 들어서 유럽 회사로 오해할 경우도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이 전기차가 늦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소니와 혼다가 연합군을 만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얘기하겠습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산 백신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기초 접종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대상은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 백신 안 사와도 됩니다. 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수입을 중단했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보다도 성능이 2배 이상 좋고 또 모더나나 화이자는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방식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맞는 독감하고 똑같은 그냥 냉장 상태에서도 바로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백신의 주권이 회복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전 세계에 이 백신을 팔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 재계의 성공 또 이 바이오의 어떤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